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좋은 전략들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뉴스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감 시장이 없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 여러분들에게 마감벨을 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벨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의 소식들 함께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거래일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일제히 시장에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고용지표가 우려 속에서 나타나면서 혼조 마감한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패드워치상에 빅컷에 관한 가능성들은 커져가고 있지만 사실상 빅컷을 할 경우에 경기에 더 좋지 않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각화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달러는 소폭 올라서는 흐름 보여줬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주춤하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방향성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헤드라인들이 걸렸을까요? 오늘 클로징벨을 통해서 월가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문에는 답을 남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려했었던 실업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4.2%로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그래도 고용 지표에 관한 냉각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 또 한 번 고용 냉각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고용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사실상 연준이 이제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다가오는 FOMC에서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에 관한 그런 논란들 때문에 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다들 이 지표를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정답으로는 뚜렷한 색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PI 지표도 얼마 뒤에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크립토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한 지 3주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3년 전 9월 7일 날 비트코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수익률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수익률이 무려 3,100만 달러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후에 오히려 국가에 관한 채무가 더 좋아지고 국가의 자산이 늘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법정화폐 의견을 고수해 올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엘살바도르의 횡보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에 관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데일러 호들이 이 같은 내용을 좀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1930년대의 경제 불확실성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요, 비트코인이 4분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현물 거래량의 도미넌스
루이스가 비트코인 ETF 출시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현물 거래량에 관한 도미넌스,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립토퀀트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4분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사실 4분기 반등에 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크립토벨 바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클로징벨이 울렸을까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계속되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더리움 ETF는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못지않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ETF에 관한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아무쪼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증시 하락과 함께 이러한 ETF 제품들도 계속되는 하락과 계속되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 하나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의 위치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순위의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골드를 제외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은요. 대부분 최근 들어서 큰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자산이 튀어오르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자산의 낙폭이 더 줄어드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들을 유지를 해준다면요. 순위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들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견뎌줄 수 있을지가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비트코인의 위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54,900달러 선입니다. 사실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55,000달러 선을 유지를 해줬었는데요. 그새 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는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초록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2,300달러 선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솔라나 코인은 130달러 선으로 역시나 고점 부분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24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전반적인 유동성이 1%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시장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히트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의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보실 텐데요. 아무쪼록 좀 심심한 시장입니다. 거래량 자체도 급감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금융자산에 관한 앞으로의 호재성들도 조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을 채워보셔야 할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트 오늘 주제부터 열어보고 하나하나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금리 인하, 빅컷이 더 위험하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저희가 이 금리 인하 말고는 시장의 뚜렷한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좀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게 베이비 컷이냐 빅 컷이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월가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B컷이 오히려 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하나의 리포트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크립토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에 관해서 좋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2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비트파이넥스의 리포트를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혹은 뭐 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금융시장은 사실 위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비트코인의 패턴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역시도 금리 인하 이후에는 하락하는 패턴들이 좀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들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파이넥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최소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사실 지금 5만 5천 달러 선을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감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생각이 좀 나실지 않을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기 끔찍한 그런 일들일 텐데요.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이 4만 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10월 달 들어서 그 시점을 비트코인의 매수 시기로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역사 자체가 20년째 되지 않았죠. 2009년도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집계에 관한 집계량은 굉장히 조금 넓지는 않습니다. 뭐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융시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 데이터 자체에 관해서 신뢰도가 있을까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자세히 차트를 보자면은 이제 2015년도부터 그리고 2024년도까지의 연준의 금리의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준이 거의 제로 금리를 펼쳤었던 2015년 부근의 그런 수치도 나와 있고요.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로 금리였던 시점들이 있었죠. 이런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2.4%가량의 고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5.25에서 5.50%의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이겠죠. 이 주황 색깔 선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하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금리 인상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역상관 관계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제로 금리 정책으로 계속해서 유지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연준이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단계적인 금리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이후에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지표를 보면서 뚜렷한 패턴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패턴이 파악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패턴에 관한 신뢰성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의 여부들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바이넥스에서는 그래도 그간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테고 우리가 오히려 그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잡는다면은 10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SS의 수석 연구 분석가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4분기다라는 거는 좋은 흐름을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10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왔고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시도 약세를 나타냈던 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9월을 좀 매집의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9월 달의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강세를 내다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크립토벨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던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줄어들고 비트코인 자체에 관한 ETF가 아닌 비트코인 자체에 관한 거래량이 늘어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4분기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곡수의 큰 매도 압력도 해소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145억 달러의 자금이 FTX 채권자들에게 재분배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FTX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이 자금이 배분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게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 상승을 내다보는 그러한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인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해서도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답을 찾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좀 다각화해서 면밀하게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또 시장에 관한 뉴스들 같이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재단에 관한 재정 보고서 제출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헤드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설명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금액이 빠져나갔다. 이더리움에 매도가 있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그 이더리움 개발자 역시도 물량을 매도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실상 그 전체 이더리움 물량 대비해서는 그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시장의 큰 악재로까지는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께서는 재단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많은 물량들을 덜어내느냐. 그리고 그 물량들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계속되는 항의와 같은 그런 물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소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정 보고서를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살짝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부의 불만에 대응해서 이더리움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어떤 재정 중에 일부가 보조금과 급여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단이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의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우하향하면서 그 물량들이 좀 줄어가
올라가는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제 전체 이더리움의 어떤 생태계에서 적은 양일지라도 아무래도 재단이 이제 이더리움을 판다라는 그 이슈들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또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고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이에 관련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면밀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이제 재단과 이더리움 투자자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관한 신뢰도를 두텁게 가져간다면 이더리움 측면에서도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불만 사항 때문에 이 재정 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하면서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이제 ETF 계속되는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제 데이터 자료들 이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탈 전체 유출량들 계속해서 빨간색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벌써 몇 거래일인가 봤더니 벌써 7거래일 연속으로 이러한 재정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동성들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의 유동성들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상장이 되었었던 이 현물 ETF에 관한 유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델리티의 FBTC 같은 경우에는 1억 4,950만 달러로 가장 큰 유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IBIT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이즈의 BITB가 이제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신 IBIT가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건데요.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유출 유입을 그래도 겪지는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는 굉장히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만이 740만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현물 ETF의 유출이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거래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량들, 도미넌스들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팩트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인기도는 확실히 조금 꺾인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에 관한 모멘텀, 크립토 시장에 관한 모멘텀 축소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유동성 자산들, 이러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축소라고 봐야 할지 여부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또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적인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관해서 또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들은 언제쯤 들어오게 될지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작은 악재들은 어떻게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가는지 조금 더 큰 관점 그리고 작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열심히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